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에 관련된 개발 환경을 다 만들었다, 그죠? 개발 환경을 다 만들고, 이제 물론 아이들이라는 개발 환경에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현업에서 쓰고 있는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익스텐션 확장해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파이참이라는 이제 프로그래밍, 파이썬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 툴을 사용을 하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테스트도 해보고, 기타 여러가지 내용들을 조금씩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장부터 이제 우리가 변수부터 시작해서 상수 그리고 여러가지 자료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언어도 배우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 완전 여기에 파이썬 언어를 처음으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도 접하지 않았고 파이썬 언어가 처음으로 배우는 언어다라는, 그러니까 타 전공자, 그러니까 기타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공학 전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언어를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좀 쉽게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제가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변수와 계산인데요. 2장에서 이제 우리가 변수하고 이에 따라서 변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짓는 방법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실습도 같이 계속 병행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변수예요, 변수. 그죠? variable이라고 해서 이미 앞서서 1장에서 잠깐 변수에 대한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죠? 자, 변수의 의미. 자,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이 말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자, 요렇게 메모리가 있다면, 그죠? 요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클래스를 배우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도 저는 많이 합니다. 자, 이 영역을 뭐라고 하고, 이 영역을 무엇이라고 하며, 이 영역을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쪽에는 이제 전역 변수들하고 이제 클래스라든지 이러한 정적,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추후에 배우겠지만은 그러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모르셔도 지금은 무시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여기는 우리가 스택 영역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우리가 힙 영역. 그래서 스택하고 힙. 그렇죠. 이런 영역인데, 힙은 한국말로 사용자 정의 메모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메모리를 할당할 때 여기다가 다 할당이 되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변수를 배우는 부분에서는 모든 변수들은 여기 스택에 다 잡힙니다. 스택에. 아시겠죠? 스택이라는 것은 알고리즘 이름인데요. 알고리즘의 이름인데, 스택은 후입 선출이라고 해서 늦게 들어온 놈이 먼저 튀어나간다라는 그런 알고리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의 개념도 뒤에 나오니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여기는 이제 콜 스택 영역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콜이라는 것은 이제 메서드를 호출한다, 함수를 호출한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한 부분, 이제 call by value, 그리고 call by reference, 이런 개념들도 뒤에 나오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변수라고 하면, 여기에 스택이라는 영역에, 얘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변수를 할당을 할 것이고, 어떤 이러한 파워포인트에서도 변수를 할당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런 변수들이 여기에 메모리에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당한 파이썬에서 할당한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B 짓고 차가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변수고요. 변수가 이제 메모리를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하고 얘는 어때요? 이렇게 할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지금 보시면 스코어 20을 넣어놨어요. 그죠? 20을 처음에 내가 선언과 동시에 스코어는 20 이렇게 넣어놨는데, 자, 얘는 변수, 변할 수 있는 값을 변수라고 합니다. 변하는 수. 그리고 자, 그에 해당하는 변하는 수다 보니까 얘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놨다면 여기에 이렇게 30이라는 값으로 또 이렇게 덮어 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덮어 써지다 보니까 20이 지워지고 30이 거기에 덮어 써진다 라는 게 변할 수 있는 수, 변하는 수, 변수고요.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메모리 구조학적으로 변수는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한 영역을 잡아먹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상자로 생각하면 된다. 이게 상자가 이제 메모리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변수의 값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코어에다가 20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sum 이래 놓고 여기에다가 스코어 플러스 10 이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스코어는 20이 되어 있고 여기에 20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sum은 30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꺼내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변수에 있는 값은 언제든 다른 값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20에서 30으로 이렇게 덮어 쓴다는 거죠. 변하는 값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파이썬으로 우리가 게임을 제작을 한다면 뭐 나중에 가서 우리가 다 배우고 게임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사용자 점수는 게임을 하는 도중에 변경되죠. 항상 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뭐 아이템을 획득을 했다든지 아니면 적을 처치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점수가 스코어가 달라지죠. 그죠? 예를 들어 10점짜리 아이템을 획득을 했다면 점수가 10점이 증가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점수가 어딘가에 저장해 놨겠죠. 그죠? 스코어라고 이렇게 저장해 놨으면 거기다가 덮어 쓰는 거예요.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뭐 꼭 이때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수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최초로 이제 배우는 내용 중에서 이러한 숫자라든지 문자열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 실수 정수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공간, 이게 바로 이제 저장 공간이 이제 변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변수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이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변수와 메모리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컴퓨터는 여러 가지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램이다. 그죠? 램을 가지고 있어요. 램. 요즘에는 램이 보통 16에서 32기가까지 달고 나오죠. 그죠? 뭐, 물론 조금 오래된 컴퓨터는 8기가 정도로 달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이 램은 2메가 밖에 안 됐어요. 그때가 뭐, 언제였습니까? 뭐, 거의 제가 국민학교 4, 5학년 때였으니까, 뭐, 2메가, 뭐, 이랬습니다. 아무튼, 예.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면 변수는 바로 이 메모리에 생성이 된다라고 제가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스택 영역에 이렇게 변수의 영역이 잡힌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변수의 생성 과정을 봅시다. 변수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스코어 이퀄 값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자, 변수의 이름을 정하고 등호 이 꼴이죠. 그죠? 이거 다른 말 우리는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대입 연산자. 아시겠죠? 대입 연산자.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는 유일하게 연산자 중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나머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또 우리는 갈로라는 사실은 수학을 배우신 분, 산수를 배우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등호, 이 꼴을 통해서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값을 저장하는 순간 우리는 이거를 할당한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할당한다 혹은 대입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할당이라는 것은 메모리에 가까운 거고요. 대입한다는 것은 수학적인 지식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문장을 할당문, 그렇죠. assignment가 할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영역에 니한테 이러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고 이 값을 저장하게 할게 이런 뜻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할당문, assignment statement라고 하고요. 또는 대입문이라고도 칭을 합니다.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말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이게 스코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100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아하 여기에서 이 메모리 공간에 이 공간에 아하 잡아먹고 있고 할당이 됐고 메모리가 그죠? 여기에 100이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됐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요게 이제 우리가 할당문, assignment statement라고도 하고 대입문이라고도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죠? 네. 수학을 하셨다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변수의 사용 예입니다. 그죠? 자, 게임에서 사용자의 기본 점수가 20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코딩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스코어는 20 이렇게 저장해 놓고 시작을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뭐 아이템을 먹든 뭘 하든 뭐 사용자 뭐 적을 처치하든 몹을 잡든 뭐 등등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몹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를 계속 누적시켜서 나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위의 문장은 파이썬에게 변수 스코어를 생성하고 20이라는 값을 저장하라는 것이죠. 맞죠? 그리고 이 등호 대입연산자죠. 그죠? 대입연산자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같다라는 거는 이제 비교연산자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제 비교를 나중에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대입연산자입니다.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변수의 값을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요거 뭐 처음 맞닥뜨리신 분들은 이해를 잘 하셔야죠. 그죠? 예. 그리고 변수의 값을 출력하려면 아래와 같이 변수 이름만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면 되죠. 그래서 스코어에 뭐가 있냐 이렇게 찍어보면 20이 나오고 프린트하고 여기에 매개 변수, 인자값, 아규먼트, 파라메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함수는 우리가 뒤에 가서도 하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수는 항상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붙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아마 전장에서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항상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오는데요. 소갈로가. 근데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죠. 프린트는 함수명입니다. 그죠? 함수명이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스코어를 넣었어요. 그죠? 갈로 안에 무슨 값이 들어간다. 이거를 우리는 IT 용어로 매개 변수라고도 하고요. 혹은 파라메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인자 값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아규먼츠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다 보면 어떠한 뭐 프로그래밍 서적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다 보면 혹자들은 매개변수, 혹자들은 파라메타, 혹자들은 뭐 인자값, 아규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요렇게 이제 매개변수, 근데 거의 다 매개변수라고 요즘에는 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개변수 값이 들어가는
그리고 어떤 함수에 따라서 매개 변수를 받는 것도 있고요. 매개 변수를 받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여기에 또 리턴 타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함수 부분에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용어를 일단 들어봤다. 한번 들어보고 다음에 또 나왔을 때 또 들어보면 또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반복을 많이 할수록 실력은 일치월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증명을 했고 저도 증명을 했죠. 네, 똑같은 거예요. 자, 여튼 자, 생성된 변수에 얼마든지 다른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즉 덮어 쓰는 거죠. 그죠? 자, 스코어 20을 넣었다가 스코어에다가 다시 30을 넣었어요. 그럼 20은 사라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덮어 쓰는 거죠. 덮어 써서 스코어를 찍어 보면 이렇게 30이 출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거는 뭐 다 알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변수의 사용 예를 봤고요. 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한번 보세요. 변수에는 다른 변수의 값도 저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거죠. 자, 위드스가 10이요. 하이츠가 20이라. 그러면 에어리어는 우리가 이제 너비라는 뜻이다. 그죠? 그래서 사각형이라면 이제 너비가 10이고 높이가 20인 사각형의 너비를 구한다. 그러면 위드스 곱하기 하이츠. 이게 결국에는 10을 가지고 있고 이게 20을 가지고 있으니까 곱하면 200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200이라는 값이 에어리아에 들어갔고 그럼 프린트해서 함수를 호출하면 에어리아를 찍으면 200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뜻이 이게 바로 변수에는 다른 변수의 값도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변수에 어떤 수식의 값도 저장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수식이죠. 그죠? 수식이단 말이에요. 수식을 계산을 해서 10 곱하기 20을 계산을 해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아래 내용은 말씀드린 바대로 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만들고 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코드는 아래와 같이 우리가 코딩을 하면 되겠죠. 맞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자, 변수의 문자열 저장을 하는 기능. 뭐 이미 앞서서 해봤다. 그죠? 자, 그리고 파이썬의 변수에는 정수뿐만 아니라 문자열도 저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str에서 안녕하세요 해서 제가 그랬죠. 1장에서 문자열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 안 하나하나는 문자예요. 문자. 그냥 한 문자예요. 그죠? 근데 이런 5개하고 물음표까지 붙었으니까 6개의 문자가 연달아 주르륵 이렇게 코테이션, 싱글 코테이션으로 지금 잡혀져 있다. 그죠? 근데 더블 코테이션이나 싱글 코테이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문자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스트링 객체라고 합니다. 스트링 객체. 아시겠죠? 예. 그래서 프린트 str 하면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려고 이렇게 제가 적어 놨는데요. 문자열은 싱글 코테이션, 즉 헛다운표다. 그죠? 헛다운표나 더블 코테이션, 쌍따옴표다. 그죠? 쌍따옴표 안에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파이썬에서 인터프리터가 이게 문자열이구나,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 파이썬은 변수에다가 실수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죠? 그래서 파이썬의 변수에는 실수도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파이에다가 3.141592에다가 넣고 프린트 pi 이렇게를 했단 말이죠. 이제 파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출력이 됐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수도 저장을 한다, 정수도 저장을 한다, 그리고 문자열도 저장을 한다 등등을 저장을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수 부분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일단 뭐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파이썬은 그렇습니다. 기타 다른 이제 자바라든지 C라든지 C++이라든지 이러한 언어들은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int a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놨으면 여기에는 무조건 정수값만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형을 받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지금 int라는 이런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 변수는요, 이러한 자료 형태, 데이터 타입, 그죠? 데이터의 형태, 실수냐, 정수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값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동적으로.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파이라고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잡아놨지만 여기에 3.14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얘의 형태는 우리가 타입이라는 함수를 써보면요. 얘는 int라고 출력이 됩니다. int가 아니죠. 플로트라고 출력이 됩니다. 실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파이에다가 내가 3만 딱 잡아놨어요. 그럼 int라고 나와요. 그래서 얘는 얼마든지 또 덮어 쓸 수가 있으니까 파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면 실수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을 저장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을 저장을 하면 int라고 나와요. 아시겠죠? 이와 같이 동적으로 할당이 되는 이러한 변수 체계로 되어 있어요. 이 자바스크립트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자바라든지 아니면 C 언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타입 체크를 잘하는 거죠, 이런 게. 그쵸? 근데 뭐 그렇게 타입 체크를 하더라도 이것만의 장점이 있고 이것도 이것만의 장점이 있겠죠. 그죠? 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값이 할당되지 않은 변수, 즉 값이 없는 변수. 자, 이렇게 변수에는 변수를 사용한다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 말해서 이렇게 정의도 안 돼 있는 지금 위에 지금 여기에 코드에 str에다가 뭘 저장도 안 했어요. 그죠? 저장도 안 했는데 이놈한테 이렇게 출력하라고 하니까 name error, name str is not defined. 그죠? str이라는 변수가 이름이 정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항상 프린트를 하실 때는 여기에 값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가 된 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러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변수의 값만 변경할 수 있다. 요거 좀 수정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나가야 되는 PPT 자료다 보니까 변수의 값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자, 다시 바꾸고요. 자, 그래서 파이썬에는 변수의 값만 변경할 수 있다. 변수 x에 이렇게 이런 대입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대입할 수 있지만 1에는 이거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이고 메모리 저장 공간이 할당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들어가지만 이거 1은 딱 정해져 있는 정수죠. 자, 이렇게 1, 2, 100, 그리고 부산,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김연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로서의 값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리터럴. 아시겠죠? 이 자체로서의 값을 지니는 이놈들을 서울도 리터럴이고요. 그리고 대구도 리터럴이고요. 그리고 저기 홍길동도 리터럴이고, 이렇게 자체로서의 값을 의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syntax error, syntax는 문법입니다. 문법 에러다. cannot이죠. 그죠? cannot 할 수 없다. assign 할당할 수 없다. to literal 리터럴한테는 값을 할당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변수의 값만 변경을 할 수 있지, 변수, 리터럴에다가 이 변수값 대입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는 1은 변수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그쵸? 리터럴이라고 했습니다. 리터럴. 리터럴이에요. 리터럴. 이런 것들 전부 다. 대한민국도 리터럴이고요. 한국도 리터럴이고, 영국도 리터럴이고, 미국도 리터럴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값.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것 전부 다 리터럴이에요. 아시겠죠? 예.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변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고요. 일단 시간이 좀 된 관계로 여기까지 일단 하나 끊고 이어서 계속 변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고, 이제 상수 뭐 이런 것들, 데이터 자료형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나서 실습을 이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